만나면 좋은 친구 MBC. 웃는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릴까 말까 달릴까 말까. 메리 크리스마스! 많은 분들께서 성탄절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특별한 성탄절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시는데 저와 함께 보러 가보실까요? 달릴까 말까. 성탄절을 앞두고 아름다운 음악으로 성탄 선물을 준비하는 전하우 단원들을 만나러 갑니다. 온 정신을 집중해 하모니카 연습을 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계신데요. 전주 시민 하모니카 오케스트라입니다. 피레타도 여기서 빰빰빰 이렇게 가잖아. 그러니까 멜로디도 빰빠바바바바바바 빰빠바바바바 이렇게 준비. 거기서부터 1, 2, 3 가는데 하나, 둘, 셋, 넷. 개인 실력도 중요하지만 같이 호흡을 맞추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특별한 공연을 위해 몇 번이고 합주 연습을 진행합니다. 와우! Amazing! Perfect! Excellent!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성탄절 선물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네, 음악이 그래요? 너무 감미로운데요? 우리 이 모임은 음악을 원래 하셨던 분들은 아니고요. 퇴직 후에 제2의 인생을 위해서 그동안에 쌓았던 하모니카, 너무 좋아하는 하모니카로 이렇게 모인 분들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모니카로 전주시민 하모니카 오케스트라까지 결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규모로 모이던 하모니카 그룹들이 합쳐져 2019년 결성한 전주시민 하모니카 오케스트라. 평균 연령 72세의 21명 단원들. 나이가 대수냐를 몸소 보여주는 열정의 단원들이랍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한 40년 넘게 하고 퇴직을 하고 한 5, 6년 지나다가 우리 임지수 선생님을 만나서 하모니카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기 와서 연습만 하면 너무너무 젊어져요. 아버님, 그럼 하모니카 부실 때 몇 살로 돌아간 것 같으세요? 제가 70대 초반인데 딱 끊어서 한 10년은 더 젊어진 것 같습니다. 60대 초반입니다. 젊어지는 것도 좋은데 많은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함께하는 즐거움과 보람이 날로 쌓인다고 하시네요. 그동안 각종 대회에 같이 다니면서 많은 경력들을 쌓은 그 결과물이 이제는 이 국제대회에서 빛을 발하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게 막 소고기도 푸짐하게 먹고 예, 그 파티를 굉장히 즐겁게 했습니다.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하모니카는 매력 만점 악기인데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혼자 어느 때든지 내가 하고 싶을 때 꾸준히 넣고 어디 가서도 꺼내서 부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사람들이 잘 모르고 그걸 어떻게 부냐 할 때 쉽게 가르쳐 줄 수도 있고 대강이라도 가르쳐 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좋은 것 같아요. 모란 동백 한번 우리 연습 마지막으로 오늘 해볼게요. 자, 어떤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과 그다음에 이제 모란 동백을 조영남 씨가 말했던 그런 어떤 또 엄숙한 분위기도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 그리고 연말을 다가오면서 모든 사람에게 좀 감사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번 더 연습할게요. 준비하시고. 단순히 악보를 보고 연주하는 차원을 넘어 노래가 주는 정서와 울림을 이해하고 부르니 하모니카 음색이 더 깊어집니다.
전주 시민 하모니카 오케스트라에서 가장 에너지 넘치는 분이 계시다는데요. 어디 계신가요? 연습하는 소리가 들리네요. 음악 소리가 너무 좋아요. 그래요? 와, 집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아, 그럼요. 연습을 많이 하면 그만큼 내가 성취감을 느끼니까 재밌고 좋죠. 최고령이지만 누구보다 열정적인 정복자 어르신. 연습하는 만큼 실력이 늘기 때문에 누구보다 연습에 진심이신데요. 악보 구석구석에 그간의 노력이 빼곡히 남아있네요. 이거 구경 좀 해보세요. 와, 하모니카가 엄청 많네요. 이제 같은 것도 있고 네. 또 다른 것도 있고 그래요. 이것을 불다 보면 침이 많이 들어가요. 침이 많이 들어가면 음색이 둔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것을 할 때는 얼른 또 바꿔서 침이 안 들어가 있는 음색 고운 하모니카를 쓰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해둬요. 우와. 구경해보세요. 요것도 하모니카예요? 네, 이건 코드 하모니카라고 해요. 왈츠를 할 때 쿵작작이라고 할 때 쿵은 베이스가 해주고 나는 이게 작작을 해주는데 그것이 음대로 코드대로 가니까 훨씬 더 화려해지죠. 오케스트라에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악기예요. 어머님 이거 보기부터가 조금 남다른데 네. 혹시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많이 비싼 것은 아니에요. 더 비싼 것도 있어요. 그런데 제 것은 한 200만 원 정도 가요. 와, 어머니 네. 제가 왕년에 하모니카 좀 불었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제 월급보다 비싼 이 하모니카 제가 예. 한번 불어봐도 아, 되겠습니까? 예. 이 부분을 부른 겁니다. 이 부분을 예, 드리기도 불기도 하고 네. 마시기도 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잘 불어요. 그래요? 확실히 네. 가격대가 나가서 그런지 소리부터가 약간 울림이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우리 어머님께는 하모니카는 어떤 의미의 악기일까요? 저에게 아주 즐거움을 주는 악기이기 때문에 내 인생에 같이 가는 동반자 같은 그런 악기죠. 취미가 있으면 얼마나 삶이 풍요로워지고 젊은이와 같은 열정이 샘솟는지를 보여주시는 정복자 어르신. 하모니카에 또 다른 인생의 즐거움이 숨겨져 있다는 걸 배우게 되네요. 드디어 특별 공연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공연을 위해 마련된 장소에선 준비가 한창인데요. 산타 모자를 쓰며 음악 선물을 준비한 이들이 더 설레네요. 하모니카 우리 오케스트라를 초청해서 멋진 음악을 여러분들께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세계 무대도 섰던 단원들이라 작은 공연도 자신 있지만 그래도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단원들. 고단한 하루에도 모두가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되도록 하모니카 연주가 따뜻한 위로와 감동을 전해줍니다. 관객 수는 많지 않지만 관객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연주해 주시는 모습 너무 멋있네요. 일단은 너무 즐거움에 저에게 제 인생의 하모니카가 어떤 치료이자
어떤 즐거움, 행복 그런 것들이 많이 겪게 돼서 너무 좋아요. 너무 즐거워요. I remember the song Silent Night, and it's remind me of my younger days. 하모니카 오케스트라를 전주에 일단 창단을 했는데 이게 나아가서는 호남을 대표하는 오케스트라 단으로 성장을 시키고 싶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모니카로 인생 제2막을 여는 사람들. 하모니카를 불며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선물하니 인생이 즐겁지 않을 수 없네요. 모두가 행복한 날을 맞길 바라며 메리 크리스마스! 예, 지선아. 한 해 동안 고생한 너에게 내가 특별한 선물을 주마. 담양 죽향을 줄까? 메리퀸을 줄까? 선물이니까 딸기 다 주세요. 메리킨 죽향 한 10박스는 주세요. 다 먹을 수 있어요. 내 이놈! 끝까지 욕심이 많구나. 욕심이 많은 너에게는 벌이 필요하다. 직접 가서 따먹거라. 맛있는 딸기를 먹기 위해서라면 달게 받겠습니다. 달콤한 딸기를 향한 여정, 담양으로 출발합니다. 담양의 자랑, 메타세카이어 옆에 자리한 딸기 농장을 찾았습니다. 왔어. 새콤달콤 담양 딸기 왔어. 레이더 발도. 저기 있다. 딸기 저기 있어요. 느낌 왔어. 지선 레이더 풀 가동. 향긋한 냄새 찾아 들어간 곳엔 제철 맞은 딸기가 탐스럽게 열려 있는데요. 와, 딸기 엄청 주렁주렁 열렸어요. 아니, 올해 딸기 잘 된 것 같은데요? 잘 된 편입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작년에 비해서 작황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보고도 놀라운 게 유난히 새빨간 게 거의 광택 윤기 나듯이 저럴 수가 있나요? 아니, 보통 딸기랑은 또 다른 것 같은데요? 이 딸기는 특별한 딸기예요. 일반 시중에 있는 서량이란 그 품종의 딸기가 아니라 네. 메리퀸이라는 아주 고급 딸기예요. 메리퀸이라고요? 그렇습니다. 퀸은 아무한테나 갖다 붙인 게 아닌데 그렇죠. 퀸과 퀸의 만남. 아, 이거 참 특별한데? 그럼 그래요? 정말 제대로 잘 찾아온 것 같아요. 그렇죠. 딸기 맛을 하나 보시면서 얘기를 해야 정확한 얘기가 나오겠죠.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이 뜰 순 없지. 누가 퀸인지 한번 가려보자고요. 우선 색깔은 합격. 우와. 제대로 표현을 해보세요. 우와. 맛이 어떠신가? 달라요. 네? 아니 뭐예요? 설탕 나오셨나? 아니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퍼지는 이 향이며 이 달콤함이 기존에 먹던 딸기랑은 확연히 달라요. 그래서 해외 여러 나라에도 수출하고 있고 심지어는 캐나다에 모종까지 수출해서 그쪽에서 시험 재배하고 있고 그러죠. 어머, 해외까지 나가요? 예.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메리퀸의 매력. 보통이 아닌데? 누가 퀸 아니랄까봐 국위선양까지 하고 계신다? 네. 안 되겠어요. 제가 오늘 여기 있는 퀸 모조리 다 따버릴게요. 한번 덤벼보세요. 다 덤벼. 네. 퀸 덤벼. 내가 다 쓸어버리겠어. 먹어도 된다는 말 후회하게 만들어드릴게요. 자, 바구니를 손에 들었습니다. 이 바구니에 이제 제가 메리킨을 한 가지 담아볼 텐데, 근데 딸기, 어떤 딸기를 따야 될까요? 딸기는 끝에서부터 천천히 익어오기 때문에 꼭지 부분까지 아주 빨갛게 익은 딸기, 그런 딸기를 따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딸기를 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톡톡톡톡 따면 될까요? 딸기 따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네. 먼저 손가락을 V자로 합니다. V? V에서 딸기 사이에 손가락을 넣습니다. 네. 그 다음에 손가락을 펴죠. 손가락을 펴서 계란을 쥐듯이 가볍게 찝니다.
가볍게 진 다음에 딸기만 당기면 이렇게 뚝 상처 없이 딸기가 떨어집니다. 이 딸기는 자 부위에 넣고 아기 다루듯이 턱턱 이렇게 따야 한다. 계란을 잡듯이 한번 시범을 한번 해보세요. 네. 예. 자 손가락 부위에서 넣습니다. 넣고 예. 계란을 해서 예. 그러면 딸기만 이러면 정말 상처 없이 스크래치 하나 없이 아주 그 소중한 딸기를 딸 수가 있겠네요. 생각보다 쉽더라고요. 하나 둘 바구니로 헤쳐 모여. 먹을 걸 생각하며 수확하니 한 줄은 금방이죠. 야, 딸기가 워낙에 주렁주렁 열려서 아우 한 바구니 따는 건 일도 아니에요. 사장님이 다 먹으라고 했으니까 다 먹어버려야지. 잠깐만요. 네. 딸기를 생딸기로 먹는 것도 맛있는데 또 다르게 먹는 방법도 있어요. 맛있는 딸기를 또 다르게 맛있게 먹을 수 있다고요? 네, 물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저 따라오시면 맛있게 먹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다르게 맛있게 먹을 수 있다면 다 섭렵해야지. 어디로 갈까요? 따라오세요. 딸기의 변신은 무죄. 여기도 딸기, 저기도 딸기인 이곳은 담양 딸기 디저트들이 탄생한 곳입니다. 딸기를 뭔가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거든요. 네. 여기 대체 뭐 하는 곳인데요? 일반 카페 같은데? 카페이기도 하면서 여기 뒤쪽에는 딸기를 가지고 저희가 체험을 해볼 거예요. 아니 어떤 체험들이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딸기 찐빵 만들기 체험. 딸기 찐빵? 네, 그리고 딸기 쿠키 만들기 체험. 쿠키? 네, 그리고 1월 달부터 진행하는 딸기 케이크 만들기 체험까지 이렇게 총 여러 가지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요? 네. 아, 그래서 저를 여기로 보내신 거였구나. 아니, 그러면 어떻게 저도 조금 동참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은 저희가 딸기 찐빵 만들기 체험을 하면서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맛있는 담양 딸기, 더 많은 사람이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에 체험을 시작했는데요. 딸기 수확은 물론 다양한 음식도 만들 수 있어 모두에게 인기 만점입니다. 저는 겨울에 딱 어울리는 딸기 찐빵으로 결정. 그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반죽은 어떤 건가요? 반죽은 요렇게가 반죽이 됩니다. 우와! 진짜 분홍색. 딸기 빛깔도는 진짜 딸기가 들어간 거죠? 네. 와! 색깔부터 이미 게임 끝! 본격적으로 만들어 보는데요. 그런데 여기엔 엄격한 규칙이 있습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 28에서 29g을 딱 맞추신 이유가 있으세요? 너무 커버리면 먹기가 힘들기도 하고 앙금하고 요 피의 조합을 맞추기 위해서 28에서 29. 아, 그게 황금 밸런스구나. 그렇죠. 바깥에서 안으로 접어주기, 종이 접기 하듯이 아. 이렇게 접어주세요. 감아주고 마지막에 손가락으로 쑥 넣으면 이렇게 새로운 면이 나와요. 이렇게. 아, 예쁘게. 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한 번 더 말려주시는 걸로. 옆에 뭐예요? 고추장이라고 하기에는 이게 색이 좀 또 오묘하고. 이거는 딸기 찐빵 안에 들어가는 딸기 앙금이에요. 피 안에다가 이 앙금을 넣어주는 건데 여기 딸기 맛이 정말 맛있어요. 우와! 맛있죠? 응. 그 인위적인 단맛이 아니라 원래 그 축향이 가지고 있는 그 엄청 새콤달콤한 그 자연스러운 단맛이 엄청 가득해요. 되게 농축액처럼. 앙금까지 맛보니 빨리 먹어보고 싶더라고요. 먹고 싶은 만큼 가득가득 넣어 찐빵을 빚어봅니다. 딸기국지는 담양의 명물 대나무 반죽으로 제법 그럴싸하죠? 완성된 찐빵은 쫀득한 맛을 위해 40분 동안 숙성시킵니다. 싫어. 40분 어떻게 기다려요? 그거 기다리는 동안에 네. 저희가 맛있는 딸기 청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만 해주셔서 올라가면 됩니다. 설탕은 조금 더 깊은 볼에다가 1대1 비를 맞춰서 여기다가 딸기만 넣어주시면 그대로 숙성시키시면 돼요. 조물조물 손맛 섞어 정성스럽게 버무려줍니다. 은근히 시간이 잘 가더라고요. 자, 이제는 소금을 넣을 건데요. 소금이요? 소금? 네. 아니, 뭐 다 된 딸기청에 웬 소금이요? 소금은 이제 천연 방부제 역할을 하면서도 이 당도를 조금 더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서 이 정도의 소금을 넣어주는 게 좋아요.
또 다른 팁이네요. 완성된 딸기청은 3일 뒤에 먹어주세요. 그 사이 숙성된 딸기 찐빵. 조금 더 딸기스럽게 깨를 올리고 찜통에 10분간 쪄줍니다. 김이 모락모락, 진짜 귀엽죠? 음료까지 야무지게 한 상 뚝딱. 제가 직접 그렇게 열심히 만들어낸 딸기 찐빵 아닙니까? 어머, 맞아요. 찍은 약간 비주얼이 너무 예쁘죠? 무슨 예술 작품이에요. 예. 이게 쪄냈는데도 상큼한 향기가 아직까지도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심지어 깨솔솔. 네, 맞아요. 딸기씨? 네, 딸기씨까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어머, 진짜 디테일 하나부터가 제대로 살아있다. 와, 여태 단팥으로 만든 호빵의 맛 길들여져 있었던 사람인데 새콤한 호빵이라니 상상할 수 없었는데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진짜. 무엇보다 이 앙금이 진짜 대박이에요. 그리고 이 반죽이 뭔가 쫄깃쫄깃하면서도 반죽만 씹었을 때 그 고소함 속에 이 딸기 향과 그런 상큼한 느껴지니까 그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딸기 앙금이 좀 더 많이 들어가니까 풍미가 가득한 느낌? 와, 진짜. 딸기청으로 만든 우유도 안 먹어볼 수 없죠? 아니, 원래 우유랑 딸기청 조합이 좋은 건 알았는데 이건 유난히 맛있는데요? 응? 지금 끝에서 이제 딸려오는 이 딸기 알갱이들이 씹는 맛도 너무 재밌고 무엇보다 나 딸기 청이 들어있습니다라는 걸 제대로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딸기가 좋으니까 이렇게 맛있는 거겠지. 맞아요. 확실해요? 네, 신선한 딸기로 만드니까 좀 더 맛있어요. 다양하게 또 활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은 앞으로 또 아무래도 꿈꾸시는 바도 많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오셔서 접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딸기가 조금 더 비싸다, 저렴하다, 뭐 이런 거기보다는 우리가 빨리 여기서 낸 거를 신선하게 드실 수 있게끔 전달하고 싶은 게 저희 마음인 것 같아요. 저희 담양 딸기는 직접 농부들이 재배를 하는 거라서 조금 더 신선하고 친환경적인 농법으로 여러분들과 가까이 딸기가 있다는 걸 꼭 잊지 않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딸기. 맛으로 향으로 새빨간 딸기의 유혹이 시작됐습니다. 달콤한 맛으로 입맛을 사로잡는 담양 딸기. 그 무한한 매력 속으로 풍덩 빠져보세요. 오빠 축향 있어? 오빠 나리킨 있어? 오빠 나 비싸. 겨울에도 볕이 잘 드는 강릉시 명주동입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걸 보니 뭔가를 찾는 것 같죠?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바로 명주동 골목입니다. 이곳에 왜 왔느냐? 저같이 사진을 못 찍는 사람도 마법처럼 사진 작가로 만들어 주신다는 분들이 계셔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이분들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펀디, 렛츠고. 혹시 명주동에 사진 작가님들 알고 계세요? 모르겠는데요? 전혀. 아, 진짜요? 이 동네에 사진 작가님들 계신 거 혹시 알고 계세요? 많이 몰라요. 혹시 여기 명주동에 사진 작가님들 계신 거 알고 계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 네네네. 조심히 가세요. 여기로 가나요? 부근에 계실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저기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여기 명주동에 사진 작가님들 계신 거 혹시 어머님들이 사진 찍어주신다고 하셨는데. 저기 가서 한번 여쭤보세요. 아, 저쪽이요? 네, 저기 앉아 계시죠.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 회장님 계세요. 아, 네네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싸, 찾았다. 오, 여기 다 계시네. 사진 찍는 모습이 심상치 않은 걸 보니 주인공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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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혹시 이 동네를 주름 잡는 사진 작가님도 아니십니까? 사진을 만나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찰칵찰칵 셔터홈에 담긴 명주동 언니들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사진 어떻게 찍게 되신 거예요? 처음에는 뭐 사진을 배우자 이렇게 생각 안 했고 우리가 매년 전시를 하다 보니 남은 사진을 전시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어떤 언니 하나가 우리 배워서 찍자 이래가지고 사진하는 분들 찾아갔었지. 첫 시작은 동네를 위한 환경활동이었습니다. 꽃을 심고 전시회를 열고 명주동을 위해 하나하나 이뤄내면서 서로 도와준다면 못할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렇게 몇 년이 넘도록 때론 친구처럼 자매처럼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같이 사진을 찍는 네. 작가님들 중에서 네. 맏언니잖아요. 예, 맞아요. 어떤 점이 좋을까요? 어떻게 얼굴 보면 알아요? 언니로서의 그 맏언니로서의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 언니라고 생각 안 나고 다 같은 동갑 같아서 언니라는 생각을 그리 안 해봤어요. 사진 찍으면 어떤 점이 좋으세요? 너무 즐거워요. 어디 가서 찍어서 거기서 어디 가면 딱 보고만 오는데 그거 가지고 집에 와서 볼 수 있잖아요. 예전에는 뭐 휴대폰이 없고 아날로그 시대는 제가 뭐 모델만 해봤지 찍어보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뭐 디지털 시대니까 제가 이제 휴대폰으로 다른 분들도 찍어줄 수 있고 제가 뭐 셀카로도 찍어볼 수 있고 그러니까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사진 찍으면서 어떤 점이 가장 좋으셨어요? 사진을 안 찍을 때는 저 꽃 하나도 자세히 안 봤는데 딱 렌즈에 들어오는 게 너무 아름답고 이 꽃술이 몇 개다 뭐 꽃잎이 몇 개다 이런 거 아주 사물을 자세히 보는 습관을 가졌어요. 일단은 찍어서 나무니 좋고 또 찍어준 사람들이 보고 좋아하니까 또 좋고 나도 사진을 찍을 수 있구나 그런 게 재밌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서 못할 거 아니야. 근데 그것도 배우느라고 배우니까 그래도 어디 가면은 이렇게 꽃이라도 보면 찍고 선생님도 보면 찍고 이제. 명주동을 찾는 관광객들을 찍어주다 만난 이마리오 영화감독의 권유로 조심스레 시작한 영화. 김희자 감독님, 박정래 감독님. 지금은 어엿한 영화감독입니다. 영화제 다녀오셨잖아요. 네. 그때 소감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그때 소감은 우리들이 감히 생각지 못했던 거 영화라는 그냥 구경만 했지 우리가 직접 촬영하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정말 상상 밖의 일이었습니다. 어머니 가족들이나 뭐 이렇게 지인들도 이렇게 찍어주세요? 가끔요. 가끔 많이 사진 배웠다 소리는 절대 안 했어요. 아 왜요? 그냥 안 했어요. 근데 잘 찍는데. 뭐지? 왜, 밖에다가 얘기 안 하시고 그냥 얘기 안 했는데 사진 찍어주면 잘 찍는다 그래. 야, 그 영화도 이제 만드셨잖아요. 네. 그거 계기가 있을까요, 그건? 없어요. 그냥 덩달로 다니면서 따라다니면서 만드는 거예요. 사진 생각만 하면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는데요. 그만큼 명주동 언니들에게 사진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나를 알게 해준다. 이유는? 이유는 평소에 나를 모르다 사진에 가는 나를 나타낼 수 있잖아. 그래서 나를 알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있을까요? 어떤 통로를 할까? 통로? 사진 배움으로써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여러 군데 다 가니까. 나에게 사진은 내 청춘이다? 왜냐? 이 나이 먹더라까지 안 하던 걸 하니까 재밌잖아요. 내 젊음을 새삼스럽게 젊음을 다시 돌려주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새로운 걸 배우고 도전하는 거 즐거워. 정말 확고하시네요. 즐거워. 그렇게 즐거우세요? 예, 너무 즐거워. 그러면 왜 이걸 지금 알았을까? 그림요. 좀 빨리 알으시면 얼마나 좋겠네. 사진도 물론 좋지만 이렇게 즐거운 건 품을 나누는 서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막내가 언니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언니들한테요. 제일 전달하고 싶은 거는 항상 건강하시고 그러는 게 제일 저의 바람이에요. 네. 우리 아우들 덕분에 모든 걸 다 더 많이 배우게 되고 우리 특히 회장님하고 우리 마당이 너무너무 고마워요. 예, 저를 여기다 이끌어다 줬거든. 그래서 감사합니다. 명주동 언니들 항상 건강하시고 멋진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파이팅! 사람들은 언제나 기억하고 싶은 순간에 셔터를 누르죠. 앞으로도 명주동 언니들의 모든 시간이 항상 사진으로 남기고 싶을 만큼 어여쁘길 바라겠습니다. 대전역이 건설되면서 그 주변으로 철도 관사촌이 형성됐던 대전 소재동. 이제는 사람들이 떠나고 쓰러질 듯 낡은 옛집마다 소재동의 시간이 담겨 있는데요. 여기 소재동의 옛 모습을 찾아내 사진으로 남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카메라 속에 담긴 소재동의 기록, 지금 만나봅니다. 오늘은 대전의 역사와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소재동에 제가 왔는데요. 옛 철도 관사촌의 추억을 간직한 채 시간이 멈춰있던 이곳에 최근 소재동 프로젝트를 통해 맛집과 카페들이 생겨나면서 핫플레이스로 거듭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곳의 지난 시간들을 사진으로 기록하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해요. 뭔가 이 골목을 걷다 보면 작가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천천히 걸어볼까요?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간 듯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대전 소재동. 대전의 근현대사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곳입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는 동안 이곳엔 대전 시민들의 삶이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도시가 개발되면서 사람들이 떠나고 소재동엔 빈집들이 많아졌죠. 소재동 좁은 골목 사이를 수차례 오가면서 카메라 셔터를 누르고 있는 이 사람. 뷰파인더 너머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진작가 박정일 씨입니다. 얼마나 반가웠던지 성큼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역시나 사진 찍고 계셨네요. 네네. 대전의 소재동은 그 근대 문화유산이 가장 많은 곳이니까 굉장히 매력 있는 그런 장소죠. 오랫동안 이곳 사진을 찍어 오셨으니까 소재동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아시겠네요. 네, 소재동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소재동은 옛날에 예전에 여기에 소재호라는 일제시대 때 큰 호수가 있었는데 그 이제 매립을 하고 이제 소재동이 만들어진 거죠. 역시 대전 토박이라서 그런지 척척 박사시네요. 전 대전 토박이가 아니라 대구에 살고 있습니다. 대구? 네. 갱상도 아이가. 경상도 맞다. 대구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박정일 사진작가. 물리학을 전공하고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박정일 씨는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면서 본격적인 사진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역사적 현장을 기록하는 일이 무척 가치 있음을 느꼈기 때문인데요. 작가님이 홍콩 민주화 운동에 관한 사진전을 또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사진작가 활동을 시작하게 되신 거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활동하면서 좀 어떠셨어요? 시위대와 함께 이제 시위 현장을 촬영하기도 하고 또 이제 오해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분들한테 제가 이제 경찰에 그런 이제 첩자인 줄 알고 또 이렇게 잡혀가지고 약간의 어려움을 겪기도 했는데 뭐 그런 기록들을 지금 이제 보면서 그때 홍콩의 그때 당시의 민주화 운동의 열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또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더 사진 활동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됐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도시의 오랜 역사에 관한 사진들을 계속 또 찍어 오셨던 거잖아요. 네네. 어디를 좀 주로 찍으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여러 곳을 찍었지만은 이제 부산에 바닷가 사라지는 홍티마을 그 무지개 공단이 들어서면서 이제 그 주민들이 원주민들이 적은 보상금을 가지고 이제 쫓겨나게 되고 그런 마을과 또 경주의 이제 한센인 마을 그 나병 환자의 마을을 또 이제 촬영하면서 그분들의 어려웠던 그런 점들을 또 이제 느끼는 그런 계기가 됐죠. 소재동은 오랜 역사만큼이나 전해지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꼭 기록해야 할 소중한 작업이라고 말하는데요. 100년의 시간이 그대로 남아있는 대전 소재동이 옛 모습을 잃기 전에 더 많이 기록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 대전에 굉장히 많고 많은 동네 중에서도 하필이면 소재동을 선택하시고 기록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대전의 소재동은 우리나라에서 근대문화유산이 가장 많은 곳이고 그래서 좀 매력적인 곳이고 그런 것들을 좀 이제 기록을 하는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예전에 이곳이 또 철도 관사촌이었고 네네. 그런 것들을 들었다고 들었는데. 네네. 철도 관사촌이 이제 그 근대문화유산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일본의 그 잔재라고도 하고 얘기하는데 일본의 잔재이든 근대문화유산이든 잘 기록하고 보존해야 되는 거는 뭐 우리들의 의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철도 공무원 가장과 8남매가 함께 살았던 8남매 집부터 너른 마당이 무척이나 아름다웠던 마당집까지 소재동만의 시간이 박정일 씨의 카메라에 담겨 있습니다. 좁은 골목과 낮은 담장, 그리고 풀 한 포기까지 아스라이 남아있는 소재동. 이 터를 지키며 살고 있는 주민들의 모습도 앵글에 담았습니다. 사진 찍으실 때 보니까 골목이나 낡은 건물도 찍으시지만 주민분들 사진도 좀 찍으셨잖아요. 주민분들 반응은 좀 어땠어요? 촬영하면서 주민들과 많은 얘기를 해봤는데 반응은 매우 좋았습니다. 그런 대부분 다 협조도 잘해주시고 또 이 마을에 예전부터 최근까지 뭐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이야기, 그분들의 뭐 삶의 모습들 이런 것들 많이 말씀을 들어서 촬영하는데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가님 사진을 보니까 네. 사진에 원색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뭐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네. 이런 원색을 사용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 특별한 이유는 의도적으로 그런 색깔을 넣는 건 우리 이제 도시 재생으로 이 마을이 새로 좀 이렇게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원색을 작품에 이번에 사용했습니다. 잠시 쉬어갈 겸 그동안의 작품들을 살펴봤습니다. 전국으로 발품을 팔며 공들인 시간이 노트북 안에 그대로 담겨 있었는데요. 사라질 위기를 맞은 전국의 마을들을 사진으로 기록할 뿐 아니라 그 마을의 역사까지 자세하게 알고 있어 얼마나 사진의 진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작가님께서 대구에서도 사진 작업을 하시지만 대전, 부산, 경주 막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니시면서 사진을 찍잖아요. 물리적으로는 좀 힘들지 않으세요? 물리적으로 힘든 경우도 물론 있죠. 이제 거리가 이제 멀고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 이제 사라져가는 그 지역이나 사라져가는 마을 또 사라져가는 그런 문화유산에 대한 그런 기록을 한다는 그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뭐 그렇게 힘들진 않습니다. 때로는 뭐 이렇게 먼 거리라도 또 하루에 2번씩 가는 경우도 있고 서울까지 먼 거리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짧게 느껴지듯이 아마 그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거리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박정일 작가. 사진 속에 낡고 오래된 집들이 삭막한 현실을 담고 있지만 예술적 상상력이 더해진다면 현실을 초월하는 꿈과 에너지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도시 사진을 또 기록해 오셨잖아요. 네. 그럼 앞으로 또 작가님의 계획이라든지 행보도 좀 궁금해요. 앞으로도 이제 뭐 사라져가는 그런 마을이나 또는 이제 문화유산이 많은 그런 곳을 좀 이렇게 발굴을 해서 찾아가서 이렇게 좀 촬영할 생각이고, 제가 이제 이제 물리학을 전공했습니다만은 뭐 과학이든 예술이든 뭐 궁극적으로는 우리 이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거니까 그 작품을 보고 이제 거기에 이제 관객들이 좀 더 이렇게 즐거웠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작품을 작가의 또 의도와는 관계없이 그러니까 보는 관객들이 좀 자유롭게 그 작품을 좀 느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대전의 100년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 소재동. 도시의 희노애락이 담긴 이곳의 시간을 애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들이 있어 참으로 다행이란 생각이 듭니다. 작가의 카메라 속에서 무채색의 삭막한 마을이 아니라 희망과 꿈을 품고 있는 소재동으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학교는 개학을 연기했고 학원들은 잇따라 휴원을 결정하면서 맞벌이 가정들의 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아이를 돌봐줄 사람을 찾거나 일을 그만두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요즘은 연말이라서 조금 바쁜데 갑자기 야근하게 되면 아이 맡길 때가 마땅치 않아서 그럴 때 좀 막막하더라고요. 저도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주변 직장 선배님들을 보면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학원에 밤늦게까지 보내거나 친정에 맡겨야 되는 일들이 있어서 저도 그런 것들을 보면 잘할 수 있을지 좀 걱정돼요. 소방서는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은 곳이면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119가 아이와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방서 내에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경상북도 모든 소방서로 확대될 예정에 있습니다. 얼마 갖고 공다. 맞아. 우와. 요거다. 저희는 보육을 위해서 기본교육을 위수한 여성의용소방대원들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책도 읽고 그리고 놀이 위주로 활동을 하고요. 저는 또한 애들을 키워봤기에 애들이 여기서 안전하게 놀다가 부모님과 함께 집으로 갈 때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만 3개월부터 12세까지 아동을 둔 양육자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긴급 돌봄이 필요한 양육자는 119나 해당 소방서에 전화하셔서 사전 예약을 통해 접수를 받고 있지만 긴급할 경우에는 당일에 전화하셔도 됩니다. 분만 처치 전문 교육을 받은 구급대원이 맡아 병원으로 이송해주는 것으로 지난해 486명이 이용했고 2명은 구급차에서 분만하기도 했습니다.
이곳은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24시간 운영이 됩니다. 낮에는 아이들을 학교나 학원, 어린이집 등에 맡길 수 있지만 밤에 급한 일이 생기면 맡길 곳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밤에 맡기는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엄마 가야지. 엄마 갔다 이제 집에 가자. 안 갔어요? 아니 가야 돼. 저희가 한 번씩 병원 때문에 급하게 맡겨도 이제 이모님들께서 너무 잘 봐주시고 예뻐해 주셔가지고 마음 편하게 맡길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급하게 아이를 맡기기 전인데 안전하고 따뜻하게 아이들을 잘 돌봐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지금처럼 이렇게 아이들을 예쁘게 잘 돌봐주셨으면 좋겠고 너무너무 만족하고 갑니다. I close my eyes.